이것이 오라클이다 4장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조금 지루한 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장은 이제 개념이 설계도를 그리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책 전체는 사실 설계도보다는 건축과 비교하자면은 건물을 짓고 무슨 땅을 파고 무슨 그 창문을 달고 이런 개념이에요. 건물을 만들 때 그런 개념인데 이번 장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유장은 설계도를 그리는 개념이에요. 물론 설계도를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 손꼽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다루기는 우리 책의 주제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원래 넘어가려고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그래도 어느 것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장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은 혹시 잘 모르거나 좀 어렵게 느끼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이랑 큰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학교나 다른 공부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해봤다 그러면은 이번 장을 넘어가도 돼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처음 해본다, 처음 들어봤다. 그렇다면 한 번쯤 가볍게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책을 같이 보죠. 4장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챕터 4죠.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모델링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건축 분야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은 용어를 먼저 나오는데요. 프로젝트는 현실 세계의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을 옮겨놓는 일련의 과정, 이거를 프로젝트의 정의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짜는 전체 큰 과정, 이게 프로젝트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냥 막 짜는 게 아니죠. 막 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시스템 분석, 설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그 과정이 다음 페이지 여기 퍼포스 모델 나오는데요. 110페이지 나오죠.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에요. 물론 이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뭐 기본적인 과정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처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개발할 것이냐, 이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나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시스템 설계예요. 그래서 설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설계 이 과정이 아까 건축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되고 나면은 무슨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이렇듯이 프로그램 구현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이 구현되면 테스트하고 테스트가 끝나면 유지보수. 이게 바로 폭포수 모델의 대표적인 흐름이에요. 왜 폭포수 모델이냐면 앞에 게 끝나면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의미로 폭포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과정의 모델이고요. 자, 우리가 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요, 대부분 시스템 업무 분석과 시스템 설계 이 분야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도 역시 업무 분석과 시스템 설계 이 단계에 들어간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여기 그림이 잘 나오죠. 자, 현 세계에서 사용되는 작업이나 사물을 DBMS의 데이터베이스 개체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조금 어렵다면 쉽게 얘기하면 현실에서 쓰이는 것을 테이블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쇼핑몰을 가정한 거예요. 일반 쇼핑몰. 그래서 쇼핑몰만 먼저 볼게요. 왼쪽만 보죠. 쇼핑몰에는 어떤 세계냐면은 아마 물건이 있겠죠. 진열된 물건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있겠고 고객도 있겠죠. 이런 그러니까 명사처럼 물건, 직원, 고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은 뭐 직원 테이블, 고객은 회원 테이블, 그리고 뭐 물건은 구매 테이블, 물품 테이블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일반적인 명사뿐 아니라 어떤 행위 자체도 테이블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만약에 물건을 사잖아요. 이거는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들, 물건을 산다는 것도 구매 테이블이라는 걸로 테이블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의 일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는 것, 특히 테이블이죠. 테이블로 구현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 분이에요. 정답은. 왜냐면 이거를 딱 테이블 만들고 어떤 열이 있어야 되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모범 답안 개념은 있죠. 그래서 많은 작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으로 바꾸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에 초보자가 난 딱 보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전문가가 된다, 어렵죠. 어렵고 많은 실제 프로젝트 경험이나 실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모델링 결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델링 실습을 해보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실습을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모델링 자체도 별도의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실습 1번부터 같이 보죠. 자, 먼저 처음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쇼핑몰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제 뭐 컴퓨터가 없든가 또는 그냥 엑셀만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고객이 방문하면요, 방문 기록을 쭉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승기란 고객이 출생연도 뭐 주소 연락처를 남기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물건을 안 샀어요. 안 사고 그냥 갔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김범수란 분이 와서 출생연도 주소 연락처를 적고 물건을 사갔어요. 이렇게 해서 엑셀에 지금 저장을 해놨어요. 운동화를 뭐 3만원이고 두 개를 사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분이 나갔다 또 한 거예요. 또 와서 또 사갔어요. 그래도 되죠. 여러 번 사가도 되니까. 노트북을 사갔어요. 그리고 김경원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쭉 가서 이분은 이제 물건 안 사고, 이렇게 쭉 방문 기록을 쭉 남겼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물건을 사던 물건 기록까지 남긴 이 상태가 일단 처음에 엑셀에서 그냥 쭉 순차대로 적혀 있다. 이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방금 그 대장을요, 우리가 L자형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걸로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뭐 쉬워요. 그냥 오른쪽에 아까 비었던 거 있죠. 비었던 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기 있고 여기 김경호를 위로 올리고 여기 빈 거 있죠. 윤종신 이거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위로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까만색으로만 칠한 거 보세요. 그러면 L자형이 되죠. 이 모양이. 그래서 L자형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었네요. 그죠? 빈 부분. 그러니까 빈 부분 사실 필요 없어서요. 이제는 이제 분리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고객 이름, 출생연도, 주소, 연락처는 이제 이렇게 다 있죠. 이 부분이랑 구매한 물건, 단가상 이 부분을 딱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공간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전략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과 이제 구매 테이블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테이블 용어를 썼는데 이해되셨죠? 이렇게 쭉 나누면 되고, 근데 이제 나누잖아요. 나눈 다음에 고객 테이블 먼저 볼게요. 고객 테이블 보면은 고객이 중복된 사람 있잖아요. 이승기가 하나, 이승기는 하나네요. 근데 김경호, 임재범 뭐 이거 두 개 있죠. 그리고 김범수도 두 개, 바비킴도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있죠. 근데 다 같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중복된 게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서 중복된 거를 빼고 하나씩만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나씩만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 테이블 볼게요. 구매 테이블은 중복된 거를 하나씩만 남기면 안 되죠. 왜죠? 별도로 다 산 거잖아요. 여기는 같은 사람이지만 이건 같은 구매가 아니잖아요. 다 다른 구매예요. 그래서 마치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개수를 샀어도 다른 사람이 산 거거나 같은 사람이 두 번 산 거니까 이건 합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이 구매 테이블에서는 구매한 물건을 누가 구매했는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매했는지까지 같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김범수가 운동화, 김범수가 노트북 이렇게 이어서 얘까지 하나씩 쭉 가져와서 고객 이름, 구매 물건, 단가, 수량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구매 테이블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처음에 그냥 순차적으로 기록한 장부에서 두 가지 테이블이 나왔네요.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테이블에 서로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어요. 관계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관계냐면 여기 보실까요? 여기서 김범수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운동화 32개를 샀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물건을 배송하고 싶어요. 그럼 주소가 필요한데 이 테이블엔 주소가 없죠. 그럼 주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테이블에 있죠. 고객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요걸 가지고 가서 여기서 김범수 하면 김범수가 주소와 연락처가 있죠. 물론 이제 주소를 실제는 길게 적었겠죠. 그럼 이 김범수라는 사람에게 배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김범수가 여기서 김범수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개 테이블,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을 주키와 기본키라고 불러요. 주키, 기본키, 기본키와 외래키 관계로 이렇게 1대 다. 왜 1대 다냐면 1대 n이라 부르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김범수는 몇 명이에요? 여기 한 명 있죠. 당연하죠. 고객은 한 명이니까. 김범수 한 명이니까. 이 김범수가 여기는 몇 번 살 수 있어요? 한 번만 사나요? 여러 번 사잖아요. 그래서 1대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pk, fk 주키 외래키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제 고객 이름은 뭐죠? 뭐가 필요하죠? 문자가 필요하죠. 출생연도는 숫자, 연락처는 문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데이터 형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종 완성된 테이블 구조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이블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좀 약간 되게 간략화해서 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라면은.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맛배기 개념으로 간략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나왔고요. 아까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이름, 출생연도, 아까 주소, 연락처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형식 한글, 영문 이렇게 필수인지 또 PK인지 FK인지 이렇게 최종 테이블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테이블 설계 과정입니다. 지금은 간단히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도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테이블 설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죠. 그래서 뭐 길게는 몇 달 동안 테이블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테이블을요. 그러면은 테이블 설계를 실제 SQL 그러니까 우리 SQL 디벨로퍼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그렇죠? 그게 바로 SQL 디벨로퍼 안에 데이터 모델러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SQL 디벨로퍼가 무료니까 얘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실습을 할게요. 교재는 121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고 하실게요. 자, SQL 디벨로퍼를 실행하죠. 실행해서 그 안에 데이터 모델러가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121페이지니까요. 같이 보면서 하실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메뉴 중에도요. 보기에 데이터 모델러 있죠? 여기 보면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데이터 모델러, 브라우저 하면은 왼쪽에 데이터 모델러, 브라우저가 보입니다. 그렇죠? 브라우저 보이죠? 이 보고서는 뭐 필요 없으니까 얘는 닫을게요.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모델러, 브라우저고 얘를 확대하면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얘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는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브라우저 클릭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뭐 다시 줄이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자, 저는 확대해서 할게요. 길게 브라우저. 자, 브라우저에 보면 처음에 제목 없습니다.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저장하시면 돼요. 일단 저장하시고 저장 먼저 할게요. 자, 저장은 어디 우리 C의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C에 모델링이라는 폴더 만들게요. C 밑에 모델링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모델이라고 만들까요? 모델. 자, 모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델로 되어 있죠. 저를 확장해 볼까요? 모델을 확장해 보면 이제 많은 게 있죠. 이것도 물론 사용법이 뭐 다양하긴 한데 우리 중요한 사용법만 같이 해볼게요. 관계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형 DBMS니까 관계형 모델이고 여기서 relational 1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표시 하면 여기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관계형 모델에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 보면 아이콘 중에 테이블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갖다 대면 테이블이에요. 새 테이블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테이블이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은 열이 있죠. 이름과 열이 있으니까 테이블을 우리 유저 TB를 낼까요? 사용자 테이블 유저 TBL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TBL로 하고 적용할게요. 일단 적용 먼저. 그러면은 이름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러면 테이블 이름이 유저 TBL 여기 적용이 됐죠. 뒤에 보이시죠? 적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에 열을 넣었죠. 테이블 열이 필요하니까 열을 클릭하면 이 테이블의 열인데 이걸 좀 확장하셔야 돼요. 옆으로 좀 확장을 하셔야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얘가 좀 잘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열을 추가할까요? 플러스 버튼 누를까요?
플러스 번 눌러서 우리 아까 그 계획 설계한 대로 표 4-1 설계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 컬럼원을 클릭하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유저네임 하고 얘를 논리적으로 하세요. 논리적으로 하시고 이제 소스 유형을 얘를 이제 우리 데이터 타입 우리 n차 3을 했나요? 아까 n차 3 선택하시면 돼요. n차 크기 3 우리 테이블 만드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얘가 프라이머리 키였죠? 프라이머리 키 됐죠? 이 상태 해놓고 적용 하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나머지 3개를 더 추가할게요. 우리 표 4-1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추가 역시 선택 두 번째는 뭐죠? 초생년도죠. 이거 논리죠. 얘는 인티저였는 것 같은데요. 인티저 됐죠? 얘는 pk가 아니고 그냥 두죠. 그냥 두고 적용 됐죠.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주소인가요? ADDR 논리적하고 얘는 n차 2로 했나요? 주소 지역만 한 것 같아서요. n차 2 두 자리하고 얘도 그냥 뭐 나머지 그냥 두죠. 그리고 적용 마지막 하나 뭐였죠? 모바일 전화 연락처인가요? 모바일 전화번호 모바일로 하고 논리적 하고 얘는 몇이죠? 엠바차 13이었나요? 엠바차 13 정도 할까요? 바차 13이죠. 엠바차가 아니라 바차 한 13 정도 할게요. 13 적용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이 완성이 됐어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하면 뒤에 이제 됐죠. 그럼 얘가 이제 너무 작아 보이면요, 이게 플러스 확대되는 아이콘이거든요. 한번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콘이 확대가 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표 4- 있는 나온 거 있죠. 그대로 다 만들어졌죠. 자, 추가로 그 구매 테이블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만들고 잠깐 볼게요. 또 새 테이블 하면 되죠. 새 테이블 클릭 하고 구매 테이블은 뭐였죠? 아까 by tbl 하고 적용 그리고 열 그래서 플러스 첫 번째 뭐였죠? 역시 유저네임 얘도 논리죠. 얘는 뭐였죠? n차 3이었죠? n차 3 n차 3하고 얘는 fk였죠. fk 적용 됐죠. 그리고 플러스 얘하고 프로드네임 구매 물건이네요. 구매 물건 얘는 얘도 n차 3이네요. n차 3 세 번째 가격이네요. 프라이스고 숫자 정수라네요. 인티저 논리적 인티저 그렇죠? 적용 마지막 수량이네요. 어마운트 논리적 얘도 인티저네요. 정수 인티저 적용됐죠? 확인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 테이블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두 테이블의 1대 n 관계를 맺을 차례예요. 이게 기본 키, 외래 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 관계를 맺어줄 차례입니다. 자, 위에 아이콘 중에서요, 관계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뭐 열쇠 모양의 새 외래 키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클릭하고요. 먼저 이쪽 먼저 칠 거예요. 바이 테이블, 그때 n 쪽, fk 쪽, 외래 키 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를 pk 쪽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잠깐만요. 제가 거꾸로 했네요. 다시 클릭하고 PK 먼저 할게요. PK 쪽하고 외래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창이 떠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핵심이 이제 판별자열이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유저네임 할 거잖아요. 유저네임 얘를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면 지금 유저 테이블의 유저네임과 구매 테이블의 바이 테이블이죠. 유저네임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그럼 여기 연결됐죠? 여기 보면 PK, FK 관계가 연결된 것을 여기 좀 확대 늘리면 돼요. 여기 늘리시면 이 되셨죠. 여기서 바이 테이블, 유저 테이블 FK, 포린 키, 외래 키가 완성이 됐어요. 물론 아직 PK, FK 관계를 자세히 안 배웠어요. 이거 8장에서 자세히 배워요. 일단은 우리가 그림처럼 1대 다의 관계를 맺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 테이블을 생성하는 실제 구문을 SQL문, 그러니까 DDL문이거든요.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DDL 미리 보기가 있을 거예요. DDL 미리 보기 하면은 이제 요 구문이에요. 사실은 요 우리가 지금 만든 작업한 게요. 요 구문으로 나중에 실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8장에서 다뤄볼게요. 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보면 DDL 생성 있죠? 아이콘 여기 클릭하면은 생성 누르면 뭐 전체 다 할까요? 그냥 확인, 그냥 확인 누르시면 방금 이제 이 화면 있죠? 이 화면, 요 화면, 요 뒤에 화면, 요 화면을 만드는 DDL 구문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이거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이 구문을. 그래서 저장 누르면 자, 우리 아까 모델링 폴더에다 할까요? C 밑에 아까 뭐 모델링 폴더 없죠? 여기 있네요. 모델링 폴더. 여기 뭐 확장명이 DDL에서요 있는데 우리가 모델 스키마라고 하죠. 저기랑 똑같이 모델 스키마 .ddl 그러면 DDL로 저장이 됐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닫기 그리고 얘도 닫을까요? 얘도 닫고. 자, 실제로 아까 아까 한 거는 모델링 말로 설계도만 그린 거예요. 그 설계도를 실제 DB에 이제 구현을 해보죠. 자, 우리 먼저 시스템 있죠? 시스템에서 새 사용자 만들까요? 시스템 연결해서요. 먼저 모델이라는 이름의 새 사용자, 새 스키마를 만들죠. 모델 스키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 생성. 여기서 이름으로 모델로 하죠. 모델. 비밀번호 그냥 1, 2, 3, 4 할게요. 1, 2, 3, 4 하고 테이블 스페이스는 유저, 임시는 템프. 아직 확인 안 누르고 롤은 뭐였죠? 기본이 커넥트랑 리소스였죠. 커넥트 체크해 주시고 리소스 두 개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할당량만 할까요? 할당량을 유저 빌드에 한 10메가 정도만 할게요. 이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연습 겸해서 10메가 정도 할당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적용 하면 스키마가 만들어졌죠. 이제 보시면 상자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접속을 해야죠. 연결할 접속 플러스 눌러서 접속 만들죠. 새 접속은 뭘로 로컬 모델 이렇게 할까요? 사용자는 모델이고요. 이거 글자 틀렸네요. 모델이고 비밀번호 1, 2, 3, 4 뭐 이건 또 똑같죠. 하고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성공했죠. 저장 접속 해보죠. 그럼 접속이 바로 됐겠죠. 자, 우리 좀 전에 그래서 DDL로 저장한 거 있죠. 그거를 열어볼게요. 자, 다 닫으셔도 되고 닫아도 돼요. 되고 자, 파일 열기 버튼이죠. 파일 열기에서요. 아까 C 밑에 있죠. C 밑에 모델링이었죠. 모델링. 이거 뭐 우리가 저장한 게 이거죠. 모델 스키마.ddl 얘를 열기. 한번 그 아까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DDL문 쿼리문이에요.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사실 어디다 적용하냐?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오른쪽 보면 여기 보면 우리 로컬 모델 여기다 하려고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실행해야죠. 실행은 한꺼번에 하는 건 뭐였죠? 이거였죠. 스크립트 실행 F5키 누르거나 요 스크립트 실행 이걸 누르면 전부 다 실행됐죠. 클릭하면 뭐 특별히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오류가 없겠죠. 그럼 왼쪽에 다시 볼까요? 로컬 모델의 테이블 볼까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 아까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 아까 만든 테이블이 여기 테이블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우리 뭘 했냐면요.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죠? 스키마과 스키마 안에 테이블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131페이지의 스텝 8인데요. 반대를 해보려고요. 반대로 기존에 있는 스키마에 있는 테이블들을 가지고 거꾸로 모델링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뭐 건물을 가지고 거꾸로 설계도를 그리는 이런 작업도 가능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예, 닫을게요. 닫고 다시 SQL 모델러 있죠. 데이터 모델러 다시 브라우저 여기서 하죠. 자, 브라우저 보시면 자, 메뉴에요. 파일 데이터 모델러에서요. 임포트 있죠. 임포트에 데이터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 딕셔너리 여기까지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접속해 놓은 것들 있죠.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걸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연습으로 우리 숍에 했던 거 있죠. 숍 여기 있죠. 쇼핑몰 딥이죠. 얘 한번 해볼게요. 저 얘를 선택해서 다음. 그럼 저기 안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스키마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뭘 갖고 있냐? 우리 갖고 오고 싶은 거 갖고 오시면 돼요. 이 중에서 우리 뭐였죠? 숍이었죠? 숍 사용자 얘였죠. 얘. 이 안에 숍 선택해서 이 되셨죠? 스키마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됐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만든 테이블이랑 이거 보이죠? 테이블이랑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뭐 원하는 테이블을 뭐 다 할까요? 테이블을 전부 다 갖고 돼요. 뭐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전부 다 갖고 오고 또 뷰도 만든 적 있죠. 우리 뷰. 뷰는 없네요. 뷰는 안 만들었나? 저거 뷰 만들면 뷰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이거를 전에 하다 말아서 그러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뷰 말고 뭐 저장 프로시저 여기 있네요. 마이프레스 이거는 이거 같은 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되셨죠? 뭐 필요한 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 누를까요? 다음. 그리고 완료.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서 병합 누를까요? 병합 누르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합쳐지면서 이런 건데 어때요? 기존에 다른 테이블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좀 줄여볼까요? 자, 기존 거랑 뭐 합쳐져서 그런데 다 닫았다가 열면은 새로운 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만해도 다 닫았다가 다시 뜨면 우리 아까 쇼핑몰 딥 있죠? 쇼핑몰 스키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임포트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닫았다 열어서 안 열어서 그런데요. 여러분은 다 닫았다가 새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교재 134페이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연습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험도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공부하겠다. 그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4장을 마치겠습니다.